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단 한 사람, 오래전 떠나보낸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요. 말은 잃었지만 눈빛은 기억하고 있다면요. 기억 속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랑이 아직도 현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붙잡으시겠습니까? 박정수는 오랜 세월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지난 삶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광숙 씨, 그 사람 아직 창밖을 보고 있다면 나도 한 번쯤 그 옆에 서보고 싶어요. 그 사람 좀 꼭 찾아줘요. 마광숙은 그 말의 무게를 한동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회상도 단순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마지막 용기였고 어쩌면 남은 시간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수가 말한 그 사람, 종우 씨. 본명은 김종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고 이후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그의 말투와 습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읽던 그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서로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며 말없이도 위로가 되었던 시간. 그 기억이 아직도 박정수의 마음에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광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종우와의 마지막 시절은 더욱 아릿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낙방한 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고 박정수는 그런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말고 당신은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해. 그 말이 이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박정수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유망한 사업가였고 집안에서는 안정적인 결혼이라며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박정수는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마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우와 나눴던 깊이 있는 대화, 밤새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나눴던 약속들, 그리고 누구보다 순수하게 서로를 위했던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삶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정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누군가의 이름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립도서관 고시반 관련 기록, 옛 신문, 고시, 낙방생 모임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종우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철저히 지워진 사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과거 병원에서 일하던 윤숙이라는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광숙 씨,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창밖을 늘 바라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종우라는 이름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말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단서 하나만으로 병원을 찾았고 폐쇄병동 한쪽 창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 속에 멈춰있는 사람. 회색 병원복을 입고 앉아있던 그의 뒷모습은 사진 속 젊은 종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가 바라보는 방향, 손끝의 떨림까지. 마광숙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종우 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마광숙은 몇 차례 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가 다가가면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누구로 착각한 듯 미세하게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종우가 마음 어딘가에서 여전히 박정수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광숙은 종우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젊은 시절 박정수와 종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종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이름을 부르진 못했지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광숙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수를 기억하고 있다고. 병원 복도에서 돌아서는 길, 마광숙은 마음속에 대묻곤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박정수에게 남길 마지막 기억이라면 그건 과연 사랑일까 상처일까.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점점 박정수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가끔은 과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광숙에게 물었습니다. 광숙 씨, 장모님 혹시 기억을 잃기 시작하신 건 아니겠죠? 그 말에 마광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점점 현재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광숙 씨, 혹시 그 사람 찾았나요? 마광숙은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당신이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뭔가 알고 있다는 눈이었어요. 그날 밤 박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종우의 얼굴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치 어젯밤 일처럼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광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숙 씨, 나 오늘 그 사람 보러 가고 싶어요. 늦기 전에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말이죠. 마광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박정수가 그날을 위해 스스로를 다듬어 온 시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머리를 빗고 지난 앨범에서 종우와 찍은 사진을 골라 작은 봉투에 넣는 박정수의 손길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종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종우 씨, 나예요. 정수예요. 그날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당신이 기다렸다는 걸 알았는데 난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리웠어요. 평생. 종우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박정수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오직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직접 식사를 챙기고 손톱을 다듬어주고 머리를 빗겨주며 조용히 옆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호자라 불렀지만 박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과거이고 지금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처음엔 이름조차 반응하지 않던 종우가 그녀가 손을 잡으면 눈을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오래전 이야기, 고시원 근처 미니슈퍼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시절 이야기엔 미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종우가 즐겨 부르던 그리고 시험 끝나고 둘이 함께 걸으며 흥얼거리던 그 노래. 사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종우 씨, 당신 있어서 그때의 저는 많이 덜 힘들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 기억을 나누고 마음을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는 큰 변화는 없지만 환자분보다는 지금 오히려 선생님 건강이 걱정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제야 마광숙도 박정수의 체력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혹시 두 분 함께 지낼 수 있는 요양원 아시는 데 있을까요? 그날 이후 박정수는 종우의 퇴원을 직접 도왔고 함께 작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병원의 기록에는 단순한 보호자와 환자로 적혔지만 요양원의 사람들은 그들을 노부부라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점심 후엔 짧은 산책을 하며 해질 역이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마광숙은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따뜻한 눈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마광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그 말에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을 딸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의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던 길 박정수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광숙 씨, 한서방이랑은 잘 지내죠? 뜻밖의 질문에 마광숙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박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옆에 있으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람이더군요.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내 곁을 지키되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말이에요.
종우 씨가 그랬고 지금의 한서방이 그래요. 마광숙은 말없이 눈을 떨구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지난날 광숙 씨의 진실된 마음도 모르고 내가 나쁜 생각만으로 광숙 씨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한서방과 광숙 씨의 결혼,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또 응원해요. 내가 예전에 말했죠. 내 딸이 되어주겠다는 말. 그 말, 지금도 유효한가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서 고마워요. 말없이 곁을 지키고 나 대신 종우 씨도 찾아줘서 고마워요. 내 기억이 놓아지는 그 순간까지 광숙 씨의 그 예쁜 마음 꼭 기억할게요. 그 말은 허락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술도가의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박정수가 바라보던 그 창밖을 이제는 그녀가 대신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엔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랑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바라보던 그 창밖을 이제는 그녀가 대신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엔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랑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